식욕이 주체가 안 될 때마다 그 즉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다이어트 잘하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관리를 엄청 잘하다가도 늦은 밤에 이 야식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야식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1955년도 미국의 엘버트 스턴커드 박사님이 처음 발표한 거예요. 이 야식 증후군이라는 것은 아침, 점심에는 조금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왕창 몰아서 먹는 거를 말하고요. 심지어는 자다가 다시 깨서 먹고 자는 그런 증상들도 보입니다. 야식 증후군은 섭식장애의 한 종류인데요. 미국 정신과학 진단 기준의 내용에 따르면은 아침에는 대체로 그냥 입맛이 없고 저녁 식사하고 자기 전 그 수면 사이에 막 뭔가 먹고 싶다는 충동이 막 일어나고 잠이 들거나 깰 때 또 뭔가 먹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면 장애가 있고요. 대체로 우울한 기분이 반복되거나 저녁에 특히 이 우울감이 좀 심한 증상이 있다면 야식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저녁에 늦게 먹고 또 바로 자게 되면은 뱃살이 점점 불어나면서 비만이 되고요. 수면 취하기도 어렵고 또 먹고 자니까 위산이 역류해서 뭐가 생겨요? 그렇죠.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리는 등 정말 건강에는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식을 끊는 게 답인데 습관이 되다 보면 사실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진짜 배고픔하고 가짜 배고픔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식욕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브로콜리 테스트라는 것이 있죠. 내가 지금 뭔가를 막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게 브로콜리밖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브로콜리를 떠올렸는데 아, 브로콜리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거는 진짜 배고픔이고 아, 브로콜리가 아닌 다른 음식 그냥 먹고 싶다면 이거는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식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브로콜리 테스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가짜, 진짜 식욕을 구분해 보면 진짜 배고픔은 신체적 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고픔이 점점 커지고 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싶기보다는 그냥 배가 고프기 때문에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거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배를 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이제 그만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는 아주 기분 좋은 포만감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반면에 가짜 배고픔은 감정적 허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고프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허기가 심해지는 어떤 증상들 그리고 떡볶이 또 뭐 있어요? 초콜릿, 치킨 그렇게 또 맵고 달고 자극지고 기름진 어떤 특정 음식을 먹고 싶어지고 또 배가 부른데도 계속 음식이 그냥 막 들어가요. 근데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죠.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기분이 안 좋고 굉장히 죄책감, 공허함, 막 회의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먹고 싶은 걸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한 기분일 때 보상 기전으로 이 가짜 식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달달한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나의 이 감정적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보상 회로로서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호르몬 시스템의 교란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콜티솔이라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해져서 뇌에 탄수화물 섭취 신호를 막 보내기도 하고 또 인슐린 과잉 분비 또한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돌아가는 일주기 리듬 이게 깨져도 가짜 식욕이 생길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특히 저녁 이후에 강한 식욕을 느끼는 이런 야식 증후군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증상들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가짜 식욕을 없애는 방법으로 허기질 때 뭐 먼저 물 한 잔 드세요. 그리고 30분 기다렸다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아침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고 또 규칙적인 운동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셔야 해요. 이런 많은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이런 방법들도 사실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오늘 식욕이 막 올라왔을 때 즉시 좀 더 즉각적으로 간단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식욕이 주체가 안 될 때마다 여러분이 입 터짐이 생길 때마다 가짜 식욕이 찾아올 때 그 즉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냐면 귀에 있는 혈자리를 눌러주는 이열 테라피인데요. 이 귀는 인체 축소판과 같아가지고 우리 몸에 그 연결된 반응점들이 있는데 한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귀의 모양을 보고 몸 상태를 진단하기도 하고요. 또 이 귀의 혈자리에 침을 놓는 이침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중에는 프랑스로도 건너가서 조금 더 체계화되었고 1990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귀의 79개 이 반응점에 대해 표준화에 합의를 해서 그때부터 이열 테라피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한의원에서는 아주 그 티침이라고 해요. 작은 침이 달린 이 침을 사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뾰족한 침은 아프니까 여러분이 반창고에요. 쌀알이나 작은 씨앗을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팥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시중에 원석이 붙어 있는 그런 이열 패치 제품 같은 것들도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런 건데요. 요거는 그냥 일반 이열 패치이고 이건 약간 보석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패치예요.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그 영상 왼쪽 하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식욕을 억제하는 첫 번째 혈자리.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이열 말고 그냥 스티커 이거 그냥 붙여드릴 건데 첫 번째 혈자리는 여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혈자리. 신문혈인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귀를 이렇게 보면은 만져도 이게 만져져요. 연골이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연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그 가지 안쪽에 우묵한 곳이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곳. 그래서 여기가 신문혈인데 정신할 때 그 신자고 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폭식, 막 스트레스 받아서 자꾸 폭식하는 경우 그리고 막 긴장성으로 감정적으로 또 뭔가 업다운이 있으면서 폭식하는 경우 그때 이 혈자리를 꾹꾹 눌러주면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식욕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혈자리예요. 불면증 있을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 자리를 양쪽에 이렇게 이침을 여기 붙여서 꾹꾹 5초씩 지그시 눌러주면서 자극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하나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다음에 가짜 식욕을 억제하는 두 번째 혈자리는요. 기점이 혈인데요. 여기에요. 귓구멍 앞에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온 연골이 있어요. 여기 앞에 쏙 들어간 그 부분인데 요쯤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굶주릴 기자를 써서 허기를 달래주는 그런 혈자리라는 뜻이고요. 식욕 중추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식욕을 억제해서 비만 치료하는데 반드시 사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혈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이 기점혈을 이열 패치를 붙인 다음에 5초씩 지그시 한 3번 정도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점혈 바로 위에 세 번째 혈자리인 갈점혈이 있어요. 그래서 기점혈을 눌러주실 때 위에 갈점혈까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마디로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갈점혈은요, 갈증할 때 그 갈자리인데요. 탄산음료, 주스 같은 그런 음료수에 완전 중독돼서 너무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왜 여러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 그런 체질일 때 특히 갈점혈을 지압을 꾸준히 해주시면은 식욕을 억제하고 비만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짜 식욕을 억제하는 네 번째 혈자리는요, 위장점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 귓구멍을 가로지르는 이 연골 가지, 이렇게 연골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쭉 따라서 가다가 중간쯤에 있는 혈자리가 바로 여기 보이시죠? 이게 위장점입니다. 여기 위장점은요. 식욕 조절뿐만 아니라 위장관 안에 이제 고여 있는 음식물 찌꺼기, 식적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경우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계속 더부룩한 그런 팽만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러면서 막 내장 지방도 쌓이고 그리고 막 식욕이 너무 이제 항진되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되는 혈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쪽 위장점도 5초씩 지그시 해서 한 3번 정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예요. 그래서 이름도 내분비점인데 어디 있냐면 여러분 이 귀 아래에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 파진 부분
움푹하게 들어간 부분, 여기에 바로 내분비점이 있습니다. 호르몬 시스템이 무너진 분들, 예를 들면 인슐린 호르몬이 너무 과잉 분비되고 혈당 스파이크 있는 분들, 그리고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돼가지고 수면장애 있으면서 막 가짜 식욕 올라오는 분들, 이때마다 도움되는 혈자리들이 바로 이런 내분비점이에요. 그래서 내분비점도 마찬가지로 지압을 해줄 때 5초씩 지그시 눌러서 한 3회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이열 뭐였죠? 신문, 기점, 갈점, 위장점, 그리고 내분비점. 여기에 이제 이열 패치를 붙여두셨다가 자극이 필요할 때 지그시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고요. 붓지 스티커는 그냥 한 3일 정도 붙여두시면 돼요. 그래서 샤워하면 좀 잘 말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2, 3일 뒤에 떼고 다시 새 걸로 교체하시면 되는데, 뗄 때는 잘못하다가 그 조그만 석이 그냥 굴러 들어가서 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래서 뗄 때는 약간 귀를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한 후에 떼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원해요. 식욕 조절이 힘든 분들께 오늘 내용이 특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